우리 어른들도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 하나인 상위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읽게 만들고 건강한 아이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략한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위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강해지며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 놔두면 최선의 상태로 발달하지 않고 힘과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 쓰면 녹이 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상위뇌를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 편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수한 상위뇌는 하위뇌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 정서적 지능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튼튼한 정신건강의 토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상위뇌를 훈련할 만한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서 상위뇌가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상위뇌의 다양한 기능에 주의를 집중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연습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위뇌를 훈련하는 방법 몇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의 강력한 유혹 중 하나는 아이 대신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아이의 옳은 행동만 하도록 하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되도록 자주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아이라면 오늘은 파란 신발 신을래? 아니면 하얀 신발 신을래?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도 상위뇌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조금 큰 아이라면 용돈을 주실 겁니다. 용돈은 아주 어리지 않는 아이들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을 다루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당장 장난감, PC방에 용돈을 쓰느냐, 아니면 새 자전거를 위해서 계속 용돈을 모으느냐를 결정하는 경험은 상위뇌를 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아이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게끔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썩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도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목표는 아이들이 당장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장래에 아이들의 상위뇌가 최대한 발달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꼬마들에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또 다른 과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느낄 때 머릿속에서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고 뚜껑 열리는 일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대신 자신의 순간적 행동을 멈추고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선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수록 그 아이의 상위뇌가 능숙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 식으로 느꼈니? 시험을 잘 못 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네가 서둘러였을까? 아니면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까? 혹은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수록 마음속의 주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도 상인의 중요한 기능에 해당합니다.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보게 하는 간단한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은 아이의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다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 아이가 왜 운다고 생각하니? 혹은 책을 읽으면서 멜린다가 이사를 갔네? 그럼 지금 멜린다 기분이 어떨까? 혹은 친절하지 않는 가게의 종업원을 봤을 경우에 별로 친절하지가 않네. 그렇지? 오늘 저 사람한테 슬픈 일이 있었던 걸까?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아이들이 주의를 쏟을 계기만 마련해줘도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동정심에 눈뜨고 상인애를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은 상인애가 통합된 경우 나타나는 자질이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투철한 도덕성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공감해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확고하고 능동적인 도덕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성은 단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넘어 더 큰 의미의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마주치는 평범한 상황에서 되도록 자주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해 줄 수 있습니다. 상인애를 훈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도 될까? 만약에 불량한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주변에 어른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여기서 핵심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적 원칙에 따라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을 여러분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이 일생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빚어내고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 너그러움, 친절, 존중 등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자신도 이 가치들을 실현하고 살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보이는 행동이 자녀의 상인의 발달 방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참 부모의 역할이 어렵고 힘들죠. 다음 편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미 잘못 각인되어 버린 생각의 이미지를 통합 작업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